그런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드디어 한국 오칠 역사의 그 마지막 시간인 조선시대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려시대 때 칠기 중에서 제일 발전했던 기법인 나전칠기 기억하시죠? 나전기법. 이 나전칠기는 이제 조선시대까지 이어져서 이제 발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전칠기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들, 그 이미지들이 다 바로 이 조선시대의 양식을 계승한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여드리는 이제 유물들은 아마 그동안 보여드렸던 유물, 그 오칠 유물보다는 조금 더 친근한 느낌이 좀 많이 들 텐데요. 이제 일단은 조선시대의 오칠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실게요. 조선시대는 그 불교를 숭배했던 고려시대랑 다르게 이제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화려한 양식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 화려함을 좀 지양을 하고 좀 이제 유교적인 여유롭고 좀 절제된 작품들이 조금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극상의 화려함과 정교함을 좀 추구했던 고려의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조선시대 나전책을 보면 좀 퇴보된 느낌을 받는다는 시선도 있는데 그래도 고려와 확연히 다른 그냥 조선만의 양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의 칠기도 이제 칠라의 칠전 그리고 고려의 공조서처럼 이제 이런 오칠을 관리하는 관청을 계승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한 가지 조금 고려와 칠라와 다른 점은 이제 국가에서는 이제 신라와 고려는 국가에서 관리를 했거든요. 근데 조선시대부터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관공장이랑 개인이 사립으로 운영하는 사공장으로 나뉘어서 이제 칠기 작품들이 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가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뭐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공방 같은 게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는 관공장은 이제 왕실의 물품만 납품하는 경공장이랑 이제 지방의 이제 물품들을 관리하는 외공장으로 나뉘어서 또 세분화돼서 이제 관리가 되는데요. 이제 칠기 작품들이 이제 이전보다 더 세분화돼서 이제 활발하게 제작됐다는 거를 이걸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의 칠기 문화는 이제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해서 전기, 그 다음에 임진왜란 쪽이 이제 중기, 그 다음에 그 후를 이제 후기라고 봐요. 그래서 초기, 중기, 후기에 그 문양과 양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초기, 중기, 후기 중심으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조선 초기에는 이제 아직 고려에서 이제 막 조선으로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고려 시대의 영향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고려 시대의 이제 불교적인 취향이었던 우리 국화, 이제 모란 이런 연화 같은 당초문들의 문의가 좀 많아지고요. 이제 다음 조선 전기 유물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 작품 좀 우리 저번 시간에 보셨던 그 고려시대 나전칠기랑 되게 비슷하죠. 요거는 이제 나전 국당초문 원형합 이라고 하는 유물인데요. 이건 고려에서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 고려의 양식인 이제 국당초문이 아직 화려하게 그 패턴 형식으로 남아 있고 아직 그 자개도 되게 작게 정교하게 화려하게 장식한 게 보이시죠? 네.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은 요것도 조선 초기의 작품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거랑은 이제 좀 다르죠. 이제 약간 완전 과도기에서 이제 조선 초기로 이제 된 작품인데 나전, 칠, 연꽃, 모랑, 넝쿨 무늬 이게 그냥 앞에는 재료, 중간에는 문양 장식 그리고 맨 뒤에는 그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전 재료를 이용한 이 연꽃, 모란, 넝쿨 무늬를 넣은 옷상자 이 옷상자는 이제 관복이나 의복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했던 함인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 작품이랑 다르게 고려 시대보다는 무늬가 더 커지고 그 다음에 바탕의 여백이 조금 넓어지기 시작했죠. 요게 대체적으로 이제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그런 양식이에요. 그래서 요 작품으로 봤을 때 이제 조선 초기에 어떤 나전 작품들이 만들어졌는지 이 유물을 통해서 좀 알 수 있겠죠. 이제 조선 중기로 갑니다. 이제 조선 중기에는 이제 조선 초기에 이제 불교와 유교가 조금 혼란스러웠던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유교적인 영향이 완전 고착된 시기예요. 그래서 유교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여백이 많고 문양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문양 역시 이제 조선 초기와는 다르게 다산을 상징하는, 이제 조선 초기는 이제 불교의 영향이 있었으니까 약간 불교적인 느낌이 많았다면, 이제 조선 중기로 가서는 이제 다산을 상징하는 포도문이라던가 선비의 청렴함을 상징하는 쌍학문, 사군자문 등 이런 무늬가 주로 사용이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여기서 독특한 거는 이제 기법 자체, 나전 자체를 이제 망치로 자기를 막 깨요. 깨서 균열을 내는 거를 이제 타찰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타찰법이 이 중기에는 더 흔히 널리 아주 잘 사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타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균열이 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많이 쓰이는 그 할패 기법의 근원이 되는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작품은 이제 나전 7 포도무늬 서류함, 이제 나전 재료를 이용해서 포도무늬를 한 서류함이에요. 이 함은 이제 조선 중기에 이런 식으로 문양이 회화성을 띠기 시작한 게 이 유물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무늬를 되게 대담하게 배치를 하면서 좀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려고 시도한 것들이 좀 특징적이에요. 이 중기의 특징적인 나전 기법들이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을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제 포도에 되게 그 자잘한 균열이 있는데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확대해서 한 건데 좀 사진이 깨졌지만 자세히 보시면 잎사귀 부분 안쪽에 보시면 이런 균열 같은 거 보이시죠? 여러 갈래로 갈라진 균열.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타찰법. 이제 인위적으로 망치나 끌을 이용해서 이제 균열을 자체를 만든 다음에 이 균열 자체를 미감적인 무늬로 사용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작품은 이제 나전 7 구름 봉황 꽃새 무늬 빗접. 되게 그냥 모든 그 들어간 문양을 다 넣었어요, 이름에. 네. 그래서 요거는 빗접은 그냥 제목 그대로 빗 같은 그런 머리를 빗거나 장식하는 그런 장신구들을 보관했던 도구함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자세하게 보시면 옆면을 보시면 이제 조선 중기에 문양에 많이 쓰이는 것들이 아까 전에 포도문이나 쌍학 이런 거 많았다고 했잖아요. 매낭국죽, 이런 선비 청렴함을 상징한 사군자, 예, 매화와 지금 대나무 무늬를 이제 새 한 쌍이랑 같이 또 심은한 게 보이시죠? 전형적인 이런 조선 중기의 나전 그 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세하게 또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타찰법으로 자기 무늬를 좀 균열 있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좀 사실적으로 큼직큼직하게 바탕에 여유를 두면서 이제 제작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조선 중기의 나전치기의 특징을 좀 많이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에요. 조선 후기에는 이제 계급 사회가 점차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버는 평민층이 좀 늘어나면서 원래 이제 칠기는 양반 귀족층만 쓰던 그런 전유물이었거든요, 왕족이나. 근데 이 사용 계층이 이제 양반에서 서민으로 확대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양반의 상징이었던 그런 쌍악이나 청렴을 상징하는 사군자, 대나무 이런 소재들에서 이제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이제 자연물, 산수 풍경이라던가 이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장수를 상징하는 십장생문이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보시는 이 유물 사진은 나전 십장생문이 함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제 앞면에 이게 함 앞면이거든요. 앞면 보시면 지금 왼쪽에 거북이도 보이고요. 또 오른쪽에 사슴도 보이고, 장수를 상징하는 이제 십장생문들이 이제 이렇게 수놓아진 거예요. 이런 십장생문들과 산수문이 있는 거는 이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 이거는 나전 7 연상이라는 작품인데, 연상은 이제 벼루나 이제 문방용품 같은 거를 정리해 놓는 가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니까 이제 조금 익숙한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예, 조선시대에는 원래 문방용품에서 그 장식을 잘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절제를 청렴하고 절제하는 거를 이제 지향했던 이 선비들의 취향이
그 원래 아무것도 이제 화려하게 장식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는 장식을 하지 않는 가구였는데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계층이 이제 나전칠기를 사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개로 화려하게 이렇게 문방용품도 장식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가구들이 크게 유행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 중에서 이 끊음질로 표현한 기하학적 무늬도 조선 후기에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던 그런 양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진짜 이제 요즘에 뭐 할머니 장롱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익숙한 나전 작품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후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그 유물 사진을 보시면 요거는 나전, 쌍봉, 매화무늬 옷상자. 쌍봉은 이제 봉황이 쌍으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마리의 봉황과 이제 매화 무늬로 수놓은 옷상자. 이제 옷상자 이제 처음에 나왔던 거랑 똑같은 건데 그때랑 용도랑 좀 달라요. 그래서 그때는 관복 같은 이제 양반들이 관복을 보관하는 옷상자였다고 하면 이 조선 후기에 나왔던 옷상자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의복을 그냥 보관했던 그런 의복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복함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옷상자들이 이제 후기에는 좀 일반적으로 의복으로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 작품의 윗면을 좀 보시면 이제 팔각형왕에 봉황 두 마리가 있고요. 요 깃털을 자세하게 보시면 이제 하나하나 우리 고려시대에 말했던 모조법 있죠. 자개를 이렇게 조각을 해서 그 안쪽에다가 이제 세밀하게 그 칠을 넣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그 모조법으로 정말 세밀하게 깃털 하나하나를 잘 조각을 했어요. 그리고 바탕무늬 되게 갑자기 급 변했어요. 네, 바탕무늬에 특정 무늬 없이 자개를 큼지막하게 잘라서 이제 표면을 장식했는데 이렇게 기물 바탕 전체에 나정원으로 장식하는 방식은 이제 조선 후기에서 이제 20세기 초 우리 대한제국 시절 이렇게 가서 뭐 일제강점기까지 유행했던 그런 양식이라고 하네요. 이제 점점 조금 이제 완전 전통 느낌에서 좀 현대적으로 가는 느낌이 좀 보이시나요? 네. 자, 이렇게 조선시대까지 한국의 오칠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오칠의 역사라는 것이 이제 익숙치 않는 것이기도 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그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한다는 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긴 했는데 여러분께 좀 잘 전달이 됐을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유물이 출토되고 이제 연구가 계속 되면서 바뀌는 게 이제 역사기 때문에 이제 저희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오칠 역사의 지금 현황을 이제 조사하고 이제 정리한 부분을 이제 영상을 이렇게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제 여러분이 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해당 정보를 공유해 주시고 좀 알려주시면 이제 저희가 그 역사와 다른 부분은 정정해서 이제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었으면 뭐 길었을 이제 한국 역사의 이런 영상을 이렇게 재밌게 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제 영상 아래 댓글 달아주시면은 이제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네, 안녕.